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. 그냥 주식 사고 팔면 되겠지. 절대 안 됩니다. 주식 사고 파는 걸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.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. 끈기가 있어야 되고, 그런 끈기가 있으려면 자금의 편안함, 절대 빚으로 하면 이번과 같이 급락하는 사태 견딜 수가 없어요. 지난번에 이제 딥시크 사태로 급락이 있었잖아요. 그죠? 우리나라 선물이 지금 뭐 320, 다시 310대, 뭐 이 정도에 이제 내려갈 정도인데, 그럼 지난 이제 형성이 됐던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. 월요일 날 내일이죠. 선물 시장이 이제 3%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서 320을 이제 깨고 이탈해서 내려갈 텐데, 뭐 어찌 보면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려서 선물 지수가 돌아서면 약간 낙폭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최근에 미국 증시 낙폭에 비하면 우리 증시가 덜 내렸었거든요. 그리고 밸류에이션 쪽으로 거의 뭐 0.87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뭐 0.85배 정도로 이제 하락을 하지 않겠어요. 그죠?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급이에요. 내가 가진 에너지가 100이라면 100도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언더슈팅 되는 구간이에요. 그러니까 언더슈팅 되는 구간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. 모아두시면 이겨요. 이때는 모아가는 사람이 이깁니다.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죠. 미국 앵커의 말 맞다나 참 슬픈 날이다. 슬프죠. 그게 뭐 수조 원도 큰 돈인데 수조 달러잖아요. 예? 거의 일경에 가까운 돈이잖아요. 이게 이틀 사이에 사라진다는 게 이게 슬픈 일 아니겠어요. 그죠? 이런 슬픈 일을 만들고서도 그 말하라고요. 이 골프 치러 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?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? 저런 파괴자를? 그렇잖아요. 말이 잘 나오지 않네요.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중국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, 지금이. 제가 해관 총수에 2025년도 1, 2월 달 중국이 수출한 국가, 수입한 국가, 거의 중국이 한 1조 달러 정도 수출을 했어요. 그 중에 1,000억 달러가 미국에 수출한 거예요. 그러니까 무역 비중이 한 11% 정도 돼요. 11.21%인데 명확히. 그러니까 그만큼 의존도를 줄인 거예요. 중국은 지금 유럽, 중동, 아프리카, 중앙아시아, 러시아, 동남아시아, 동북아시아, 일본, 우리나라, 또 남미, 전 세계로 이 무역을 확대하고 있어요. 중국 거래 안 해도 미국 거래 안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 관계들을 넓히고 있어요. 미얀마 같은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200억 달러 지원했고요. 그 다음에 미얀마까지 지금 국경에 고속철로 그냥 주파를 합니다. 엄청난 물자 교류가 없던 그 교류들이 이루어져요. 왜? 중국을 둘러싼 다 국경이잖아요. 그죠? 근데 미국은 전부 다 바다 건너 가야 되잖아요.
앞으로 중국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. 왜?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. 중국이랑 교류를 끊을 수가 없죠. 중국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. 너 나 뺨 한 대 때려? 너도 뺨 대봐. 나도 한 대 때릴게. 이렇게 미국 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때려버린 거예요. 원래 미국 선물 시장이 거의 하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냥 급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? 오히려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. 왜? 미국 물건 하나도 못 팔고 중국은 일상용품이니까 사들여야 되잖아요. 중국의 미국의 콩 생산업자들 대규모잖아요. 미국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을 해요. 다 어디다 팔려고요? 중국에 팔려고. 뭐 하는 데 쓰냐? 콩 가지고 두부 만들고 이러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. 중국인들 고기 먹는데 사료로 전부 미국인들이 대규모 농장에서 이 콩 생산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지금 막 미국의 그 콩업자들 한숨 쉬고 있어요. 팔 데가 다 사라져가지고. 그 관세 물고 중국 업자들이 미국산 콩 쓸 것 같아요? 아니죠. 전부 뭐 브라질이고 아르헨티나고 돌릴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미국이 중국도 우리한테 물건 팔지 마. 그 중국 역시 마찬가지예요. 미국도 우리한테 물건 팔지 마. 물론 뭐 5천억 달러 대 1,000억 달러로 이 게임이 안 되는 그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타격은 누군가는 있는 거예요. 다 피해가 납니다. 관세라는 것은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. 마치 누가 이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각 국가의 국민들이 전부 세금이기 때문에 텍스이기 때문에 다 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. 국가가 내는 거 아니에요.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. 그래서 관세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는 거예요. 다 피해자예요. 국민들이 피해자예요. 결국엔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장기적으로 이 관세 흐름이 흘러가면 그래서 관세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.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홀리 스마트법을 이용해서 1930년 6월 달에 외국산 수입 금지를 했잖아요. 외국도 보복을 했어요. 농산물 팔 데가 없어가지고 농산물 전부 다 농장주들이 파산하고 지역은행이 파산하고 이래서 더 길어진 거예요.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이 길어지면 전 세계 물류가 줄어들고 경제가 성장률이 다운돼 버려요. 그러면 미국 역시 경제가 다운돼 버려요. 경제가 나쁘면 어느 대통령도 살아남지 못합니다. 내년도 바로 중간선거에서 패배해요. 그러면 레임덕이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. 심지어 뭐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전 관료도 있잖아요. 그죠? 운명이 어떻게 뒤바뀔지 몰라요.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. 제가 여러 미국 방송을 찾다 보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여기가 왕국이 아니다. 미국이 왕국이 아니다. 트럼프 왕이 아니다. 누군가의 눈에는 전부 다 왕처럼 비치는 거예요.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마구마구 휘두르는 거. 이 관세부가도 어떻게 했습니까? 국가 비상 경제 상황을 가정하고 이 관세는 의회의 권력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국가 경제가 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. 그죠? 관세부가 이거 마음대로 못합니다. 대통령 마음대로. 그래서 국가 비상경제 이 부분을 선언한 거예요. 그게 지금 일부 소송에 걸리고 있잖아요.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.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? 비상겸 이거 대통령 나의 권한이다.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? 아니야.
그거 네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준 권한이 아니야. 국민들에게 마음대로 군인들 동원해서 총칼을 앞세우라고 준 권력이 아니야. 그거는 절대적으로 국가의 비상사태에만 쓰라고 준 비상권력이야.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. 국가 비상사태, 경제 비상사태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. 그걸 트럼프 대통령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 거예요. 앞으로 이 부분의 소송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.